동의됐죠? 네. 김경아 사장님이 끄떡거리셔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성공의 8단계 중에 이 뒷부분에 있는 게 후속 조치 상담 복제라는 부분이에요. 아, 용어도 참 생소하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 음, 성공의 8단계가 꿈과 목표부터 쭉 이렇게 복제까지 있습니다. 무수히 많이 들어봤던 내용들이에요. 근데 강의는 항상 강의의 내용이나 강의의 스킬이나 그런 것보다는 이 남의 강의를 통해서 나는 어떤 변화가 있는 걸까? 어떤 변화가 있으면 좋은 걸까? 그렇게 좀 가슴으로 그 강의를 좀 듣는 시기가 있으실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게 그냥 강의로만 들리더라고요, 저도. 그냥 성공의 8단계는 이거야. 그래서 뭐 어쩌라고 이렇게 들리던데 시간이 흘러서 사업이 진행이 되고 이 성공의 8단계가 왜 이렇게 됐는지가 제 이제 사업 속에서 녹아내리다 보니까 아, 이게 이렇게 되는 거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겠더라고요. 그것은 반복적인 계속 강의 안에서 제가 이제 실행력과 함께 겸비되었을 때 느낄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반복되는 강의지만 나는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는 건지 한번 나는 어느 단계에 와 있는 것 같으세요? 꿈과 목표, 결단, 명단 작성, 초청 만남, 사업 설명, 후속 조치, 상담 복제. 한번 이야기해 보실래요? 최호선 사장님은 지금 어느 단계에 와 계신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왔다리 갔다리 갔는데요. 저기 갔다 저기 갔다. 어디를 왔다리 갔다리 하실까요? 성공의 8단계를 왔다 갔다. 언제는 그러니까, 결단했다가 음, 음, 뭔가 좀 잘 안 되고 있다. 그러면 내가 어떤 단계를 지금 못 하고 있나? 뭐 이렇게 하면서 계속 역산을 해가면서 점검을 하는 것 같습니다. 홍현수 사장님은 지금 어느 단계이신 것 같으세요? 음소거 해지해 주시고 말씀해 주셔야 돼요. 저도 이제 사람들 만나고 후속 조치도 때로는 하고 그런 단계니까 무슨 단계일까? 저. 그러면 네. 초청과 만남? 네, 그 정도? 초청과 초청만. 만남, 사업 설명, 시간 쌓기, 뭐, 신뢰 쌓기, 요 정도의 지금 네, 단계가 있으시네요. 김경환 네. 사장님은 어느 단계쯤 되실까요? 저는 제일 앞에 꿈과 목표를 더 명확히 하고 결단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너무나 잘 말씀해 주셨어요.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서 왜 이거 안 필요할까요? 물어봐 주시는 거예요? 아, 김영시 사장님 얼굴이 안 보여서. 아, 김영희 사장님, 똥 싸고 그래서 물어. 오셨어요? 네, 좀 짜고 오셨어요. 자, 우리 김영희 사장님, 어느 단계인 것 같으세요? 네, 저도 뭐 왔다리 갔다리 하지만 가장 제 사업의 문제는 복제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혹시, 그래요. 이게 우리가 참 잘하는 것도 많은데, 왜 맨날 우리는 못하는 거에 집중돼 있을까? 그런 생각 한번 해보신 적 있으세요? 그럼요. 나는 이제 뭔가가 진행이 잘 안 되면, 아, 난 왜 이거 못하고 있을까? 그러니까 더 위축되고 더 자신감 없고 그런데 사실은 내가 잘하는 게 많이 있을 거거든요. 김양 사님도 잘하는 게 많고, 김경아 사님도 잘하는 게 많을 거예요. 잘하는 거 한번 얘기해 보시오. 근데 김양 질문이 사님. 잘하는 거를 지금 질문해 주신 게 아니라 어느 단계에 있냐라고 물어봤기 아니, 때문에 아니, 아니. 그 한 질문은 거. 이제 끝났어요. 이제 네, 끝났고, 그럼 끝! 다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는 거 구체적으로 나는 이걸 잘해. 이거 한번 하고 넘어가게요. 향이사님, 나는 뭘 잘해요? 여기 단계에서요? 아니면 아니요, 이거 말고. 상관없이? 이거 상관없이 나는
분명히 사업적으로 잘하는 게 있을 거예요. 사업적으로요? 일상생활에서는 우리가 이제 평가하기 힘들고 가늠하기 어려우니까 사업적으로. 사업적으로 되는데. 사업적으로 이걸 잘해요? 사업적으로요? 응. 어, 네, 다 잘합니다. 다 잘해요? 야, 멋있다. 최호선 사장님, 사업적으로, 저 명단 작성 잘해요. 농담? 예, 명단 작성도 잘하고, 명단 작성. 아, 네, 네네. 네, 사업 설명 들으면 매일 명단만 쓰고 있습니다. 아, 네, 그리고 멋있다. 결의 홍현 사장님, 결단도 잘하고. 결단도 잘하고. 네, 전 요즘에 스폰서 및 복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복제를 하기 위해서. 네, 아, 퀄커 같은 거 하나라도 더 제대로 하려고. 진짜 멋있으시네. 자, 우리 김경아 사장님은 실내 쌓기요. 실내 쌓기. 사업적으로 다 필요한 걸 지금 다 잘하고 계시고, 다 사업의 이 성공의 8단계에 필요한 요소들이에요. 자, 이제 곧 내가 잘하는 거를 더 잘하게 되면 나머지가 이제 번지게 되는 거죠. 김경환 사장님이 실내 쌓기를 되게 많이 열심히 하다 보면 어느새 꿈과 목표가 더 명확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 이 중에서 내가 잘하는 거에 집중을 하셔서 그 다음 단계를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하는 비즈니스라는 거고요. 후속 조치는 누구는 컨택이 어렵다, 누구는 후속 조치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사람을 하이리빙 정보를 주어서 이 강의장에 오게 하기까지가 힘들더라. 나는 그분을 어떻게 사업자로 후속 조치해서 사업자 후원을 하는 그쪽이 힘들더라라고 하실 때도 있거든요. 둘 다 쉽기도 하고 둘 다 어렵기도 한데 컨택해서 내가 이 사업을 결단할 때까지를 후속 조치라고 그래요. 신뢰를 쌓고 파트너로 전환시키는 핵심적인 단계인데 그 단계를 지나면 후원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후원을 스폰서와 함께 53235 시스템으로 밑으로 내려가 주면서 이제 후원을 하는 거죠. 근데 후속 조치는 첫 미팅에서 결단하는 사람은 2% 내외, 나머지 80%는 5번에서 12번의 후속 만남에서 발생을 한다. 내가 오늘 하이리빙 정보를 주었으면 계속 그것을 이 사람이 금방 결단하지 않는다는 거죠. 후속을 계속 해나가는 거예요. 48시간 이내에, 처음에는 48시간 이내에, 그리고 그 다음에 미팅 안내해보고, 또 안 되면 또 다른 책도 줘보고, 계속 이제 팔로우업을 해 나가시다 보면 그분이, 아, 나 사업을 해보겠어, 라고 결단하는 시점이 이제 있으신 거죠. 이 소속 조치는 상대방을 설득하는 과정이 절대 아닙니다. 물건을 전달하는 과정도 아니고 상대방의 고민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입니다. 홍현 수장님의 이 삶의 고민이 무엇일까요? 삶의 고민이요? 사업 안에서? 제 아니요. 개인적으로요? 개인적인 제가 만약에 우리 홍현 수장님 어, 지금 컨택하고 있는 단계, 경제적인 자유? 네, 경제적 자유. 네네. 그러면 홍현 수장님이 지금 경제적 자유를 원하시니까 사업 설명이나 후속 조치는 경제적 자유를 할 수 있는 도구로서의 하이리빙을 이야기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렇게 네. 상대방의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돕는 과정이다. 야, 현순아, 너 진짜 이렇게 살면 되겠니? 이렇게 해서 어떻게 나중에 살라고 그래? 라고 이렇게 정말 하이리빙을 해야 돼. 라고 설득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사람의 그 감정적인 부분이 건드려졌다거나 아주 사소한 거 가지고 그 사람이 만약에 부정적으로 된다면 후속 조치가 잘 안 되겠죠. 그래서 상대방의 고민을 해결할 수 있도록 내가 돕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정보 전달의 팩트를 가지고 접근을 하는 거죠. 거기에 약간의 공감, 그리고 이제 도구로서의 하이리빙을 전해주는 거, 그렇게 후속 조치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상대방이 원하는 삶의 모습은 거의 여기에 다 돼 있어요. 건강, 돈, 시간, 인간관계. 여기로부터 자유롭게 살고 싶다가 인간이 원하는 거의 전체적인 모습이에요. 이거 이외에 고민하는 거 별로 보셨어요? 이 거의 카테고리가 이거거든요.
음. 신경정신과에 머리가 제가 너무 아픈 적이 있어서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정신과 의사님이 그러세요. 건강 문제냐, 돈 문제냐, 인간관계 문제냐, 이렇게 세 가지를 물어봐요, 저한테. 그래서, 저는 인간관계 문제인 것 같아요. 라고 했더니, 그러면 걱정 하나도 안 해도 된다 그래요. 첫 번째 정말 문제가 되는 건 건강 문제. 건강 문제는 정말 다급한 일이죠. 이 문제가 터졌을 때는 가장 시급하게 이 문제를 돌봐야 되고, 두 번째는 돈 문제. 돈이 없으면 삶이 자본주의 사회에 영위할 수 없기 때문에 돈 문제. 그 다음은 인간관계 문제인데, 인간관계 문제는 이 세 가지 문제 중에 가장 쉬운 요소가 인간관계 문제다. 근데 우리는 이 인간관계 문제를 너무 어렵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그래서 법륜스님의 그 중문죽설도 막 읽고 명상도 하고 여러 가지 이호선의 사이다 상담 이런 것도 받고 이렇게 인간관계가 너무 힘들으니까 요즘 사람들이 우울증이나 정신적인 질환들이 더 많은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인간관계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저희는 책을 보고 있는 거고 인간관계에서 내가 좀 더 성숙한 사람이 되면 인간관계가 별로 안 어려워지는 거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인간관계는 내가 힘들면 끊어내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 의사가 말씀한 얘기예요. 부모지간에도 내 인간관계가 내 그릇이 덜 돼서 이분을 못 담아낼 것 같으면 끊어야 된다. 그분이 나를 공격하면. 그래서 인간관계가 제일 쉽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는 별로 없다. 다만 어떻게 이걸 해결해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늘 갈구하는 거예요. 건강해졌으면 좋겠다. 이 안에 들어서 공부하면 건강해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죠. 돈 벌 수 있으면 좋겠다. 무자본으로 돈 벌 수 있는 방법 이 안에서 알려주는 거고, 인간관계 하는 법 알려주는 거고, 시간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거 알려주는 거고, 이 알려주는 것을 내가 받아들여서 내가 이제 믹싱을 해나가야 돼요. 그래, 뻔한 지식 다 알아. 책에도 있고 유튜브만 틀어도 다 나오거든요. 당신은 인간관계를 어떻게 하면 됩니다. 재테크 어떻게 하면 됩니다. 다 나와요. 왜 많은 사람들이 근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97%의 서민으로 사는 것일까요? 왜 그럴까요? 보통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보통 사람의 사고 방식은 좀 특별하지 못해요. 그냥 일반적인 사고 방식이에요. 여기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신 모든 사람들도 다 보통 사람의 사고 방식이에요. 보통 사람이 특별한 사고 방식을 더 가져줘야 돼요. 그 특별하다라는 거는 성숙한 사고 방식이죠. 그리고 넓게 보는 사고 방식, 멀리 보는 사고방식. 이 방식을 가져지 않고 그냥 내 가까이에 있는 근시안적인 사고를 가지고 모든 걸 바라보니까 건강이 조금만 안 좋아도 죽을 것 같고 돈이 조금만 없어도 불안하고 인간관계에서 조금만 틀어져도 쟤 때문에 나 너무너무 힘들어. 이 사람하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 막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누구나 다 겪는 건데, 그러면 계속 이렇게 우리는 이런 고통 속에서 살아야만 되는 것일까? 하이리빙을 하는 이유는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좀 더 나아지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보통 사람의 생각이 정말로 고품격으로 변화하게 만들어주는 게 이 시스템이에요. 왜 그러냐면, 어, 처음부터 그렇게 되지 않아요. 어제 제가 어떤 이제 사업 설명을 하다가 어떤 분하고 사업 설명을 했는데 이분보다 그 새언니라는 분이 어마어마한 리더감이더라고요. 그 새언니가 네트워크 마케팅을 막 이렇게 한 두세 개 정도 진짜 사력을 다해서 다 했었는데 결국에는 도구를 잘못 만났기 때문에 성공하지 못하고 지금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그걸 봤는데요. 그런 사람들의 마인드는 많지 않습니다. 정말로 한 50명 중에 한 명, 100명 중에 한 명, 요 정도 나올까? 그런 분이셨어요. 제가 딱 보기에. 나머지는 그럼 뭐냐? 나머지는 진짜 보통 사람의 사고방식이에요. 판매 능력도 많지 않고,
그리고 사람을 품어내는 리더의 모습도 많지 않고 늘 그냥 허덕이는 나의 모습, 삶에서 또 그렇게 환경이 조성돼 왔고 내 부모도 내가 만난 남편도 그냥 돈 없는 사람들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기 때문에 내 모습도 이 또한 이렇게 된 건데 그럼 여기에서 내가 이거를 업그레이드 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건 사실이에요. 왜냐면 내 생각은 늘 고착화돼 있거든요. 바위 덩어리 같아요. 그래서 이런 강의를 통해서 한 번 들었는데 가슴으로 와닿았어. 아, 그래, 그래. 해봐야 되겠다. 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막 인간관계에 부딪히고 카드값 조금 모자르면 막 옥죄오고 막 이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근데 그 산을 타고 넘어가야 돼요. 우리가 위대한 인간이 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건 아니에요. 경제적 자유, 정말로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돈 충분하게, 다 기준이 있으실 것 같아요. 뭐 작게는 300만 원, 좀 많게는 500만 원, 인세를 계속 평생 받을 수 있다면, 우리 아이들 키우고, 그냥 편안하게 돈 걱정 안 하고, 여유롭게 좀 마음적으로 살 수 있다면, 전부 다 그런 정도의 모습을 꿈꿀 것 같아요. 근데 그 모습은 어느 부자 사람들의 아주 조그만 부분일 수도 있거든요. 현실은 우리가 그걸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걸 너무 갈구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나의 지금 현재 모습을 본다면 내가 어느 부분을 집요하게 더 노력해 줘야 되는지 그래야 내 삶이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덜 변한다고 조금 상황이 좀 안 좋아졌다고 여기만 보지 마시고 저는 진짜 멀리 보셨으면 좋겠어요. 멀리 보면 이 하이리빙 사업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맞거든요. 근데 속도는 있어요. 누군가는 빨리 가고, 누군가는 늦게 가고, 누군가는 변해가고, 누군가는 덜 변해가고. 그런데 결국 그건 내 생각에 의해서 그렇게 내가 자신이 만들어낸다는 것, 그거를 저는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인간관계가 그 의사가 쉽다고 했듯이 내가 생각을 조금 바꾸면 모든 게 쉬워질 수 있다라는 거. 그러면 하이리빙 정보가 잘못된 게 아니고 하이리빙 시스템이 잘못된 게 아니고 내가 그것을 해나가기 위한 생각의 틀이 바위 덩어리 같이 굳어 있지는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결국에는 내 생각에 의해서 다 모든 게 태도로 바뀌고 태도가 바뀌면 삶을 살아가는 방식 자체가 바뀌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막 여러 가지 진부하게 하는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들한테 어떤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내 삶은 내가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후속 조치는 먼저 공감을 해주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매 질문을 하고 좋은 관계로 마무리하는 것이 그 다음에 우리가 사람들을 만날 때 다시 또 만날 때 소비자로 될 수도 있고 6개월 뒤에 재컨택을 할 수 있는 거지요. 그거 다단계잖아요.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에요. 질문 안 하는 것도 있고 하는 것도 있어요. 사람들은 자기 안에 무의식의 그림자를 갖고 있어서 겉으로 내가 좋은 사람으로 평가받고 싶어 한대요. 그래서 내가 그거 다단계잖아요. 말하고 싶지만, 상대방이 나한테, 뭐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차마 말을 못하고 그냥 꿍하고 있는 상태. 그렇지만 99%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거 다단계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알고 계시는군요. 저도 그랬어요. 다단계 근데 잘 아세요? 라고 그 다음에 질문을 해보는 거. 그러니까 이게 화법이 아니고, 이제 보험회사에서 뭐 이렇게 고객이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반응해라. 이렇게 하면 그 다음 질문 이렇게 해라고 화법을 막 주잖아요. 그런 화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진정한 공감을 해주면 좋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런 신뢰관계가 쌓일 때 나중에 그 사람이 나의 말을 믿어주거든요. 그거 판매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내가 필요한 물건을 쓰는 것이라면 어떠세요? 이렇게
그 사람을 설득하는 과정도 아니고 그 사람이 생각이 틀렸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절대로 그 사람의 생각이 틀렸다는 생각을 내가 갖는 순간 나는 삶이 너무 괴로워지죠. 왜냐면 내가 옳으니까. 너 그런 것도 몰라? 우리는 알았나요? 엄청나게 부정덩어리였던 우리였잖아요. 근데 자기 모습은 생각을 못하고 상대방이 조금만 이렇게 부정적으로만 나와도 우리는 아, 이 사람 진짜 모르네. 이렇게 딱 치부해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을 못하는 거죠. 그러면 그게 이제 공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럼 상대방은 그러잖아도 다단계여서 별로 듣고 싶지도 않고 한데, 이렇게 말을 쳐버리면, 그리고 그 표정, 바디랭귀지에 다 나와버리면요, 상대방은, 별로 좋아하지 않죠. 그게 계속적으로 내가 이런 상태로 컨택을 하거나, 이런 상태로 소비자를 만난다면, 상대방은 나의 그걸 다 보고 읽는 거죠. 사람은 내 언어, 내가 말하는 것만 한 5%, 30%요 정도 가까이 되고요. 나머지는 다 내 표정, 배어 나오는 나의 습, 배어 나오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 이런 걸로 그 사람을 딱 판단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제스처를 잘 써도 상대방은 다 나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천천천 책 보는 사람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화법이 아니고 진정으로 그 사람을 설득하는 과정이 아니고 내가 당신한테 이렇게 존중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라는 것을 보여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야 소비자도 나도 서로가 무리 없이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사람을 만나다 보면, 이제 어느새 이제 오늘 목표에 대해서 말을 해야 되는데, 이제 PPT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시간이 10분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목표를 사람들이 많이 가져야 된다고 말을 해요. 목표 설정을 해야 된다. 목표를 적어라. 어, 계속 이야기해요. 중기 목표, 장기 목표 적어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장기 목표라고 생각을 해요. 그 장기 목표는 10년 정도. 내가 그러니까 57세인데 67세의 내 삶의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보고 67세에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았으면 좋겠는지 상상 한번 해보세요. 어떤 모습으로 살았으면 좋겠을까? 그러면 한 5년 정도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았으면 좋겠을까? 그러면 내년은 어떤 모습으로 살았으면 좋겠을까? 거꾸로 이렇게 반추해서 저의 모습을 한번 바라보면 10년 뒤, 5년 뒤가 되게 환한 미소가 지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오늘을 희망으로 살 수가 있어요. 지금 오늘만 보면 아, 막 허리 아프고 이런 게 너무 고통스러워. 생각하면 삶이 괴롭지만 내가 상상을 하고 그 목표를 달성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순간 어느새 나는 몸에 좋은 도전의 호르몬이 나올 수 있게 됩니다. 그 상상력이 나한테 불러들이는 것을 현실화하면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방법에 많이 치우쳐져 있어요. 그 목표 달성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많이 물어봐요. 가르쳐 줘요. 목표 달성을 하려면, 오너를 가려면, 자이언트를 가려면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 돼요. 다 알려줘요. 그리고 이런 도구를 써서 화장품으로 이렇게 해봐라. 뭐 라파로 이렇게 해봐라. 막 도구도 막 얘기를 해줘요. 그리고 신제품이 나올 때마다 이걸로 마케팅을 몇 단계 내려가면 뭐 당신이 하이마스터가 될 거다. 이걸로 또 신상품이 나오면 이걸로 또 마케팅을 하면 이렇게 내려갈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나는 왜 그게 안 되고 있는 걸까요? 그 멀티돔 나와서 막 마케팅적으로 내려가서 풀어보면 몇 단계면 오너가 가는데 저는 그것을 보면서 항상 느끼는 게 뭐냐면, 저는 사업자예요. 근데, 저기, 누구들, 초보자 사장님들이 저 말이, 엄청난 비전이 될 수 있겠다. 반면에 저 말이 허황되게 들릴 수도 있겠다. 이 두 가지 반응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정말로 비전적으로 느껴지는 사람은 이 사업에 완전히 제가 말씀드린 100명에 1명 중에 한 사람. 그 사람들은 그 마케팅 플랜을 보고 엄청 비전을 느끼고 나머지 분들, 그냥 소심하고 그런 분들은 허황될 수도 있겠다. 어떻게 내가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상대적인 거라서 평가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마케팅 플랜이 딱 나왔을 때 내가 가슴이 만약에 뛴다면 여러분은 진짜 성공자 마인드를 갖고 계신 건데 그렇지 않은 일반인들, 평범한 우리들이 목표 달성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방법도 있지만 내가 목표 달성을 해야 되는 이유예요. 나는 이 목표 달성을 왜 해야 되는가 이유가 정말로 간절해요. 그 강의에서 아무리 강사들이 강의 잘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가 이 강의를 듣고 내가 진짜로 월천댁이 되겠다라고 아니면 내가 이 삶에서 가난을 진짜 완전히 버려버리겠다고 내 마음에 결단을 하는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 다음에 방법이에요. 근데 저는 어, 그렇게 부유하게 결혼 생활을 못했기 때문에 저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가장 깊숙이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나는 내가 갖고 있는 이 보통 사람의 평범함을 내 자식들한테 진짜로 물려주기 싫다가 제가 이 사업을 하는 분명한 이유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한테 경제교육을 해줘야 되겠고, 내가 부모로부터 받지 못했던 교육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돈 개념이 없이 결혼 생활을 했고, 어, 내 파트너도 그런 개념이 없었던 분이었기 때문에 저와 똑같이 이렇게 돈을 버는 법, 관리하는 법, 세이브하는 법, 이런 법도 모른 채 그냥 사는 대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죽어도 내 자식들한테 이런 가난을 물려주지 않겠다. 그리고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요. 저 자신이 돈으로부터 정말 해방되고 싶다. 라는 생각이 저는 엄청 많아요. 지금도 많아요. 그래서 제가 유지해야 되는 핀이 있어요. 제가 유지를 못하면 안 되는 핀이 있거든요. 그 핀을 죽어라고 달성을 하는 거죠. 만약에 달성을 못할 것 같아. 그 달에 달성을 못할 것 같으면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달성을 해내요. 그것이 내가 원하는 삶의 모습을 한 단계 한 단계 가줄 거기 때문에 내가 핀이 유지가 안 된다는 건 그 다음 단계를 못 간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보령 사장님들한테 엊그제 그런 말씀 드렸는데 이거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하면 무슨 방법으로 핀을 가냐. 막 형제 라인 보면은 저 사람들 뭐 노하우가 있어서 잘한 것 같아. 라고 계속 물어와가지고 막 여기 기웃 저기 기웃 하시면서 그렇게 배우려고 하시는데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이 사업을 왜 해야 되는지를 곰곰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저 같은 이유가 있든가 내가 놓치면 안 되는 핀 내가 우리 아이한테 가난을 물려주고 싶지 않은 이 엄마로서의 간절함이 있는 건지 저는 그 간절함이 있어서 이 사업을 진짜로 하고 있는 거고 이게 저의 생활이고 저에게 삶이니까 하고 있는 건데요. 그걸 먼저 고민을 하시고 레그도를 그리시는 게 저는 목표 달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이제 보령에서는 지금 하루에 한 번씩 레그도를 그려서 저희 주력 사업자들과 피드백을 계속 받고 있거든요. 저도 그리고 2달째 그걸 하고 있어요. 하루에 한 번씩 계속 내 레고도를 그릴 거 없죠. 변함이 없으면. 하지만 이 레고도를 그리다 보면 정말로 내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이 해결이 되고 STP를 주력적으로 할 사람, 이 사람은 소비자 할 사람, 거기에서
정말로 나와 함께 평생 같이 하고 싶은 사람을 컨택을 할 사람을 집요하게 컨택을 한다던가 함께 하고 싶으니까 아니면 정말 이 사람은 잘할 것 같아 라고 하는 사람을 집요하게 컨택을 한다던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집요하게 컨택을 한다던가 이런 몰입과 집중도가 있어야만 내가 간절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 되게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이 사업을 왜 하는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켜내야 될 목표, 내가 지금 이번 달에 지금 현재 100만 포인트가 됐어요. 그럼 내가 지금 해야 되는 목표는 100만 포인트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120만 포인트 내지는 300만 포인트의 목표를 가지고 가는 거죠. 나는 죽어도 이걸 할 거야. 120만 포인트를 무조건 할 거야. 300을 무조건 할 거야. 라고 나하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스폰서가 이번 달 목표 뭐예요? 라고 물어보는 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스폰서 위해서 절대로 사업하는 거 아니에요. 내 사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스폰서가 나를 도와주면 감사한 거예요. 스폰서는 목표 달성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에요. 내 목표 달성을 위해서 후원해주는 분이죠. 도와주는 분이란 말이에요. 주력은 나예요, 나. 내가 90%가 되고 스폰서는 10% 정도만의 퍼센테이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자신이 없으니까 스폰서가 90으로 되는 거예요. 나는 10밖에 못한다고 생각해. 근데 그렇지 않아요. 못하지 않아요. 하려고 하면 아이디어가 떠올라요. 내가 목표가 간절하면 이 방법도 생각하고 저 방법도 생각하고 또 다른 방법 생각하고 해봐서 안 되면 또 다른 방법 다르 시도하고 다르게 시도하고 다르게 시도하고 성락군 교수님이 하루에 한 번씩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으면 그 사람은 사업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120만 포인트, 300만 포인트를 내 스스로 해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사람은 스폰서가 도와주지 않아도 자기가 나가서 내 목표를 달성하려고 노력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중요한 것이 신상품에 있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트워크 마케팅의 본질은 제가 사업을 했던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거기에 그냥 상품이 계속 좋은 상품이 올라오는 것뿐이에요. 근데 이 본질을 잃어버리고 계속 신상품만 쫓아다니면서 사업을 하게 되면 나중에는 그 상품을 전달할 사람은 고갈이 되거든요. 어찌어찌 하다가 판매로 가요. 근데 핀을 유지하려면 당연히 판매해야죠. 소비자 전달을 해야 돼요. 저도 많은 부분을 소비자 전달을 하고 있고, 핀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후원하고 있고, 그걸 같이 믹싱하고 있는데, 그게 계속 주력적으로 가다 보면 네트워크의 본질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이 네트워크의 본질은 정말로 나의 꿈이에요. 내 목표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아까 김경화 사장님이 저는 꿈과 목표가 안 된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많은 강의에서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는 것들은 정말로 이 하이리빙 사업의 도구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꿔낼 수 있는 진짜 대단한 도구이니까 그거를 하기 위해서 성공자 마인드를 가져줘야 되고 훈련을 해야만 그 마인드가 변화하니까 자꾸자꾸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라고 귀찮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도 그 과정을 거쳤었고 그러니까 스폰서가 내 사업에 전반적인 걸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조금 더 고민해 보시고 내가 주도적으로 90%를 하고 스폰서는 방향을 정해주고 진짜로 초기 사업에는 도와줘야 맞아요. 사업 설명도 잘 못하고 뭐 공부의 공부의 그 깊이가 좀 얕으니까 스폰서가 도와주는 건 맞지만 그 핀을 우리가 차근차근 가잖아요. 120만 포인트, 300만 포인트, 500만 포인트 가는 동안 내 실력이 그 핀을 가는 거에 걸맞게 올라가거든요.
그러면서 내 핀이 마스터 정도 도전할 정도 되면 나도 그 정도의 실력이 있기 때문에 마스터 도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런 실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스폰서님, 저는 제가 이걸 갈 수 없을 것 같아요. 라고 딱 스폰서한테 의지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에는 내가 실력이 늘질 않아요. 항상 그 산을 넘어가야 돼요. 스피치 못하는 거, 내가 발표하기 힘든 거, 스트레스 받는 거, 이 삶에서도 똑같아요. 저도 늘 아파요. 1년 365일 중에 5일만 건강하다고 제가 늘 얘기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늘상 그렇게 아픈 사람으로 살면 안 되잖아요. 이거를 극복해 나가고 다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내가 갖고 있는 문제를 그냥 이 문제로만 바라보지 마시고 그걸 산을 넘어가 보는 훈련을 하신다면 우리가 앞으로 사람을 만나든 아니면 뭐 사업을 하든 내 가정 생활을 하든 간에 아주 단단한 멘탈로 변화할 것입니다. 이 단단한 멘탈이 된다면 나머지는 다 그냥 되게 돼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목표 달성의 목표의 핵심은 어, 내가 이 삶을 정말로 개선하고 싶은가? 만약에 개선하고 싶은 것이 간절하시다면 여러분이 한번 여러분의 실력을 여러분이 더 늘리려고 내가 잘하는 거 더 잘하고 여러분이 잘하는 거 지금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걸 더 잘하세요. 스폰서 복제하려고 더 많이 노력하세요. 그래 하다 보면 나도 스폰서처럼 되니까 신뢰 쌓기 더 많이 하려고 더 노력하세요. 그러면 정말로 그 신뢰 쌓기가 더 모여서 진정한 나의 평생 친구를 하이리름하고 같이 갈 수 있어요. 그렇게 내가 잘하는 걸 중심으로 먼저 내 자신의 자신감을 더 부각을 시키고 그리고 나서 내가 조금 부족한 거는 스폰서하고 상담하면서 같이 또 공유해 나가는 거예요. 선생님, 제가 사업 설명이 조금 좀 미숙해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거 초청하시는 분 사업 설명 도와주시면 제가 그 다음은 그분하고 또 신뢰 쌓기 해서 또 해보겠다. 라고 이렇게 또 같이 보완해서. 그래서 상담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상담을 하지 않으시는 거는, 사업을 그냥 뭐, 진전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초기에는 상담을 많이 하셔야 돼요. 핀이 좀 올라가면 굵직굵직한 상담을 하는데 초창기에는 상담을 많이 하셔가지고 스폰서님이 하라는 대로 해보시는 것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고, 제가 이제 그 뭐 보력 군산사장님들하고는 저하고 이제 떨어져 있으니까 이런 뭐 디테일한 말씀들은 순간순간 뭐 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제가 여기에서 산을 강산이 2번 변할 만큼 이 일을 해본 경험으로서는 음, 제가 생각하는 방향은 그래요. 목표 달성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나 자신의 꿈이고 그리고 나의 간절함이다. 그냥 뭐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지. 이렇게 해서는 그 다음 단계를 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마지노선을 갖고 있는 핀, 그게 하이패밀리일 수도 있고 마스터일 수도 있고 하이마스터일 수도 있어요. 그 핀은 내가 죽어도 놓치지 마야겠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그러면 다음 단계를 갈 수 있어요. 근데 그 핀이 떨어지면 그냥 이번 달엔 돈 못 버나 보다. 마음은 편하죠. 마음은 편한데 이 사업에서 진행이 되려면 내가 그 핀을 유지하고 있을 때 그 다음 단계를 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 핀을 또 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핀을 유지하기 위해서 나는 나하고의 어떤 약속을 할 것인가? 가장 중요한 건 나 자신과의 약속이에요. 남한테 공표하는 거 중요한데 나 자신 막 떠벌리면 뭐해? 나 자신한테는 하나도 약속을 안 하는데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나 자신이 이 핀을 달성하고자 하는 나 자신의 목표를 진짜로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어떤 핀이든지 간에. 그렇게 하시다 보면 여러분들의 스폰서가
여러분들과 상담을 하고 부족한 부분을 또 채워줄 것이고 알려주실 것이고 그리고 천천전 팀은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여건을 조성해 줄 것이고요. 이번에 비전과정 가시는 분들한테 지금 점심값이라도 지원해 드리려고 하고 있고 저희 리더들이 푼푼히 모아서 돈 낸 거 아니면 그룹에서 조금씩 지원받는 거 모아서 저희들이 이렇게 우리 다 함께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정 이사님이 이제 10만 원을 이렇게 쏴드렸더니 아유, 이거 큰일 났다고. 이렇게 팀에서 돈을 받았으니 내가 마스터를 가야 되겠다고 미안해서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 마스터 가는데 저희가 뭐 이거 못 해드리겠습니까? 아마 그랬었는데요. 저희 리더들이 최대한 여러분들 도와드리려고 뭐 이렇게 가끔씩은 막 혼내는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고 뭐 그렇게 들릴 수도 있고 하시겠지만 함께 가기 위한 하나의 부모가 훈육하는 과정? 부모가 훈육을 할 때는 당근도 주지만 채찍도 주잖아요. 당근만 줘서는 어떻게 그 사람이 이제 기분은 좋겠지만 나중에 정작 알아야 될 것을 못 알을 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설사 채찍질을 하는 것처럼 스폰서의 말이 들릴지라도 그걸 채찍질로 받아들이시지 마시고 우리 부모가 나를 좀 더 잘 되라고 훈육하는 과정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졌으면 좋겠고, 음, 저희들은 여러분들 드리기 위해서 많이 애쓰고 있다라는 거. 제가 요즘 항상 하는 말은 우리 함께라는 말을 되게 많이 써요. 그래서 우리 함께 가자. 저는 이제 일정 정도의 그 핀 유지만 빼고는 다 파트너의 후원에 몰입하겠다고 제가 사장님들한테도 말씀드리고 했거든요. 그 파트너의 성장에 저의 힘과 에너지를 실어야 다 같이 성장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호선 사장님도 아마 그러실 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도적으로 무언가를 하시려고 하실 때 스폰서의 힘은 배가가 됩니다. 근데 내가 주도적으로 하지 않으려고 할 때는 스폰서도 힘들고 여러분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니까 어, 긍정적으로 열심히 한번 해보는 군산 사장님들 되셨으면 좋겠고 오늘의 제가 좀 드린 말씀이 이렇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는데 어쩔란가 모르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도움이 됩니다. 네. 여기 근데 빨리 끝내셨어요? 아니 40분에 끝내라 그래가지고 막 끝낸 건데 아니에요? 40분 아니에요? 저는 11시 17분인데. 그래요? 그러면 저기 말씀 같이 함께 나눠요? 아니 저는 막 빨리 끝내고 혹시 이렇게 궁금하신 거 이렇게 네. 상담식으로 하시면 어떨까 아, 싶어가지고 끝냈거든요. 네. 제가 말을 많이 하면 좀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세요? 그러면 진행을 해주세요. 혹시 이렇게 나는 이런 부분이 조금 좀 힘들어요. 힘들어요. 뭐라고 해야 되나? 업라인 스폰서하고 친해지면 좋다겠거든요. 물어보실 말씀 있으세요? 레고도 그리고 있으신가요? 레고도? 레고도? 그러니까 정말로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에이코아 중에 이렇게 쭉 8가지가 있고 또 내가 또 해야 될 일도 있고 한데 어, 진짜로 중요한 사업에 있어서 정말 중요하게 해야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중심적으로 해나가고 나머지 것들은 설사 조금 못해도 괜찮은 영역들이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항상 중심이 있어요. 중심의 걸 놓치고 나머지 걸 세분화된 거를 너무 하다가 내가 지쳐버리면 안 된다고 저는 보는 입장이에요. 중심을 잘하면 나머지 된 것들은 저절로 다 그냥 따라오거든요. 근데 나머지 세분화된 것들을 막 자잘자잘하게는 잘해. 근데 중심을 안 해. 내가 누구를 지금 내 가슴 속에 평생 친구 하겠다고
컨택 대상자에 올려놓고 있질 않아. 되는 대로 막 사업 설명해. 연습은 될 수는 있어요. 사업 설명을 연습을 할 수는 있지만 적중률이 떨어질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을 컨택을 할 때 그 10명을 컨택할 때 10명이 다 컨택되지는 않아요. 그 중에 두세 명 정도가 컨택이 될 수 있겠죠. 그 중에서도 리더감이 있을 수가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여기에 리더감이 없으면 다른 사람을 다시 컨택의 명단에 올려놓으셔야 돼요. 저희는 리더감을 찾는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내 소비자나 내 멤버 중에 다 리더감은 없어요. 거기에 딱 튀는 리더가 있어요. 진짜 1, 20% 정도의 리더. 그 리더가 내 그 레그에 포진이 딱 한두 조만 되면 내 레그는 그 리더에 의해서 폭발을 하게 되거든요. 전체 다. 그러기 때문에 내가 쭉 컨택하는 명단 중에 리더감이 딱 내가 저 사람 컨택하고 싶어. 저 사람은 정말 내가 평생 친구해도 괜찮을 것 같아? 라고 하신다면 그 사람의 상황이나 그런 걸 다 면밀하게 관찰을 하시고 그 사람이 뭘 좋아하고 어떤 단어를 잘 쓰고 있는지 내가 이분을 컨택하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그걸 연구를 계속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 적중률이 떨어지다 보니까 나는 STB를 많이 하고 있는데 진짜 리더가 못 찾아요. 리더를 못 찾거든요. 그래서 STP 하시면서 리더감이 누구인지 눈을 크게 뜨고 찾아보세요. 저는 그 표현을 독수리가 저 위에서 막 크게 이렇게 표효하면서 그 먹잇감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늘 그걸 표현을 하거든요. 저 혼자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독수리인데 먹잇감을 쥐도 있고 캥거루도 있고 여러 가지 먹잇감이 있겠죠. 근데 독수리가 제일 맛있어하는 먹잇감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먹잇감을 캐치할 때는 어렵죠. 쥐는 잡기 쉽지만 독수리가 만약에 뭐 캥거루가 먹이다. 그러면 그게 하기가 어렵거든요. 저 먹잇감을 내가 잡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저 먹이는 언제 달려가고 언제 어디서 숨고 언제 자고 이런 걸 내가 파악해야만 그 먹잇감을 다 챌 수가 있잖아요. 쉬운 먹잇감도 있겠지만 쉬운 먹잇감은 우리가 소비자 전달이죠. 슈퍼는 늘상 바꿀 수 있어요. 누구나 다. 내가 데모 잘하고 다 하면. 근데 저희들한테 진짜 포진돼야 되는 거는 정말 리더감이 포진이 돼야 되거든요. 그분들을 이렇게 해서 그 뎁스로 내려가다 보면 더 큰 리더가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컨택하고 싶은 사람은 따로 명단을 따로 써가지고 난 진짜 이 사람하고 할 거야. 라는 그런 몰입, 집요함 이런 게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사람이 한 분 나한테 포진이 되면요. 내 레그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변화하거든요. 근데 그만한 분들이 포진되어 있으면 내 레그의 분위기가 변화하지 않아요. 그래서 근데 저는 어 나처럼 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이제 요즘 들어서 제가 컨택하고 있는 방법은 제 컴퓨터 앞에다가 8명의 사람을 이제 명단을 딱 써놨어요. 1, 2, 3, 4, 5, 6, 7, 8. 제가 이제 컨택하고 싶은 명단이에요. 그래서 자나깨나 보는 거죠. 줌 미팅 하면서 보고, 책 보면서 보고, 뭐, 책상에서 뭐 하면서 보고, 막 계속 뚫어져라 쳐다봐요. 쳐다보고, 1번은 언제 컨택해야 되지? 2번은 어떻게 만나야 되지? 막 이러면서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8명이 처음에는 아무도 독서 모임에 들어오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독서 모임에 초청을 1차로 하는 거죠. 그럼 독서 모임에 김경화 해가지고 이제 동그라미 딱 치고 이제 독서 모임 딱 초청된 거예요. 그럼 근데 예스라고 딱 쓰는 거야. 이제 1차 컨택이 된 거예요. 예스. 왜냐하면 사업한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스 해놓고
이제 그 다음으로 언제 이 사람을 사업 설명을 하지? 그래서 또 이제 상상을 하는 거죠. 이 사람을 언제 해야 될까 고민하면서 또 3번 컨택을 하는 거예요. 3번한테 또 독서 모임 컨택을 해서 또 예스 해가지고 그렇게 8명 중에 지금 독서 모임으로 합류한 사람이 지금 제 명단이 지금 집에 있어서 잘 모르겠는데 4명 정도 5명 정도 됐어요. 그래서 이제 예스가 그렇게 5개가 쳐진 거예요. 1차 컨택은 된 거죠. 자, 2차 컨택. 저는 이제 원래 성격이 이렇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컨택 하거든요. 바로 사업 설명을 잘 안 해요. 성향상 그래요. 저는 다이렉트로 사업 설명을 못 하는 성향이어가지고 저는 신뢰 쌓기 하고 그분하고 충분히 교감하고 정말로 하이리빙을 언니가 해야 되는 그런 이유 언니하고 함께 하고 싶다. 이런 나의 마음 표현, 이런 거 다 해가지고 서서히 컨택하면서 마지막에 펀치를 한번 날리거든요. 이게 그런 식으로 저는 컨택을 해가지고 제 방법이에요. 이거는 그냥 웜 컨택이에요. 콜드 컨택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그 1차 명단에서 지금 3명만 남았어요. 3명만 독서 모임 합류를 아직 못했고, 1명은 7월 달 지나고 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2명만 남은 거예요. 이 2명한테는 아직 얘기를 안 했죠. 그렇게 해서 그 쾌감이요, 되게 많더라고. 왜냐면 내가 이분하고 꼭 함께 하고 싶었는데, 이제 그냥 하이리빙 사업하자 그러면 안 한다고 하니까. 근데 독서 모임은 내 삶이 너무나 바뀌거든요. 내 생각이 바뀌기 때문에 내 삶에서 그 막 에너지도 많이 생기고 이 독서 모임으로 인해서 그 1시간이 마치 신앙생활에서 예배드리는 그 1시간처럼 우리한테는 엄청난 힐링 프로그램이에요. 보령에서는. 그래서 그 독서 모임 멤버가 지금 10명 정도 늘었는데 그 10명이 거의 다가 다 괜찮은 분들로 포진이 돼 있어요, 현재. 그래서 저는 그분들을 다 사업자화 시키는 게 저희 이제 2차 목표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장수정 사장님 다시 컨택을 해서 이번에 장수정 사장님 마스터 도전하시거든요. 그래서 비전 과정 오늘 다시 가시기로 결단하시고 그렇게 해서 서서히 서서히 이제 거의 천천전 팀화를 만들어 가고 있죠. 그러니까 저는 그 독수리 방법을 많이 써요. 내가 진짜 좋아하는 내가 진짜 정말 하고 싶은 사람을 적어가지고 계속 그 사람을 관찰을 해요. 관찰을 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저분을 하이리빙과 같이 할 수 있을까? 계속 잽을 날리는 거지. 한마디로 잽을 날려. 그렇게 해서 이제 함께 팀으로 딱 함께 가게 이제 하는 방법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들이 많은 STP를 하실 때 내가 꼭 컨택하고 싶은 사람을 놓고 해라. 그 사람을 집요하게 해봐라. 관찰해보고 어떤 방법으로 컨택할 것인지 아이디어 짜고 그렇게 하면서 사업하면서 이걸 하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내 라인이 이제 좋은 리더급으로 쓸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컨택에 그렇게 집중 몰입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가 매일 소비자 전달을 만을 해서는 내 핀을 유지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리고 마스터 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골드 후원에 항상 집중하시고 3명의 사업자, 내가 3명의 사업자가 포진이 안 돼 있다면 일단 10명에서 15명의 소비자부터 포진을 하세요. 10명의 15명의 소비자는 잘 유지하면 하이패밀리를 유지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이패밀리 유지하면서 6, 70만 원 벌어가면서 벌어가면서 나는 계속 독수리처럼 누군가를 컨택할 거를 어떻게 골드원을 형성할 것인지 자나깨나 고민을 하는 거예요. 핀 유지하시면서. 근데 그 골드원을 머릿속에 각인해야 돼요. 골드원을 형성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걸 하시면 여러분들 자이언트까지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고민하시다 보면 내가 컨택의 노하우가 또 생겨요. 그리고 사람은 어려움이 있다가도 막 성장하다가 다시 또 어려움이 있다가 성장하고 이걸 반복해요. 늘 성장하는 것도 아니고요. 늘 어렵지도 않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과거의 나를 지금의 나라고 평가하지 마시고 당신, 나 옛날에 이랬잖아. 나 옛날에 부정적이었잖아. 뭐, 옛날에 잘 나갔잖아. 이것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내 모습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 과거 얘기하지도 마시고 남의 과거를 들춰내지도 마세요. 그거는 하등에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나, 지금 현재의 나가 전진하려고 하고 있는 나인지 좀 힘들어하는 나인지 그럼 힘들어하면 그걸 함께 내가 같이 나를 보듬어 주면서 그래 너 지금 힘들구나. 그래 조금 이제 좀 어, 힘들지만 미팅 안에서 힘들어야 돼요. 원칙은. 미팅 아닌 곳에서 힘들어하면 다른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 그 문제가 해결이 잘 안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미팅 안에서 힘들면 스폰서님한테 얘기해요. 아, 스폰서님 제가 요즘 건강이 좀 힘들어가지고 네, 미팅을 조금 이런 식으로 하다가 제가 좀 괜찮아지면 또 미팅 이렇게 할게요. 라고 이야기하면 스폰서가 아이 뭐 그런 게 어딨어 이러지 않잖아. 아유 스폰서님 사장님 힘드시구나. 알겠어요. 그러면 제가 사장님 위해서 이런 걸 좀 도와드릴게요. 라고 해서 또 하다가 힘든 시기 거치면 또 가는 거고, 또 성장하는 거고, 다시 또 힘들면 또 하는 거고. 홍현 사장님 다리 힘들어가지고 미팅 안 해서 힘드시지만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지금 또 성장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미팅 안에서 힘든 거를 스폰서와 공유하고, 함께 가고, 또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이 고저는 있다. 열정의 고저도 있고 마인드의 고저도 있고 건강의 고저도 있다. 그거를 인정을 하시고 힘들면 힘들다고 받아들이시고 또 치고 나갈 땐 또 치고 나가고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거 말씀하실 거 있으실까요? 군산 사람들 너무 잘하셔가지고 우리 보령 사람들이 너무 부러워하신답니다. 우리 군산 사람들 너무 막 체계적으로 사업 잘한다고 저한테 맨날 쫑긋져요. 그래서 뭐 체계성도 있고 우리 파트너들이 워낙 체계적이셔가지고 저희는 제가 덜 체계적이어도 우리 파트너진들 덕분에 다 시너지 효과 내면서 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위원장님이 또 워낙 또 체계적이시고 교육 시스템을 잘 안내해 주셔갖고 저는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진짜 팀 체제를 한번 말씀드리고 어, 마칠게요. 저희 팀이 한번 제가 강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오늘 게재에 저희는 그 천천천 우리 그룹 팀의 기초에서 저희 팀도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우리 그룹 그 팀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냐면 이성구 대표님이 계시고 그 밑에 교육위원회 자이언트들이 운영하는 교육위원회가 위에 팀장방이 있어요. 이성구 대표님 그다음에 그다음에 교육위원회 그리고 마스터 이상 라인 리더, 마스터 이상, 그 다음에 이제 다 함께, 이런 식으로 구도가 돼 있어서 어떤 의견이 나올 때, 이제 교육위원회에서 먼저 의견들을 수렴을 하고, 팀에서 다시 또 그걸 결정을 해서, 이제 이성구 대표님하고 결정을 한 다음에 그게 모든 다 시스템이 진행이 되거든요. 그런 것처럼 저희 팀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제가 팀장이고, 그리고 저희 그 교육위원회 같은 마스터 리더 이상 마스터 미팅이 있어요. 그래서 마스터 이상들끼리 저희가 프로그램을 짜죠. 시간표도 짜고 뭐 큰 행사 있으면 어떻게 진행할지 다 이제 상의를 해서 거기에서 의결을 해요. 그래서 결정을 하고 저희 팀의 교육위원장님은 최호선 사장님이에요. 그래서 최호선 사장님이 우리 팀의 교육의 일정이라든지 교육 자료라든지 아니면 교육 전반적인 거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고민하시는 거고 저는 우리 팀의 전체적인 것들, 천천천 팀이 나가야 될 방향들, 아니면 천천천 팀이 앞으로 사업하는 데 있어서 우리 천천천 팀의 색깔은 어떤 거고, 이 색깔을 살려서 우리 사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 어떤 걸까? 근데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총무님은 이제 박은주 사장님이 총무님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팀 비용 같은 경우는 저 리더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돈을 내요. 그래서 마스터 이상들은 다 돈을 이제 핀별로 차등해서 돈을 냅니다. 그래서 돈을 내고 싶으시면 이제 마스터에 들어오시면 돼요. 그래서 그 돈과 그리고 그룹에서 지원해주는 팀비가 있어요. 그래서 그 지원비가 매출 기준에서 들어와요.
매출이 많으면 좀 들어오고 매출이 적으면 조금 들어오고 그렇게 해서 팀비를 마련을 해서 이제 세미나 갈 때 교통비도 드리고 그리고 비전 과정에서 또 갈 때 그 팀비로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활용을 해서 이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리더들께서 이제 마스터 이상 리더들께서 상의할 때는 항상 우리 팀원들이 함께 갈 수 있는 방향이 뭘까, 더 잘할 수 있는 방향이 뭘까, 이걸 항상 고민하고 있고, 민주적으로 뭐든지 다 하려고 서로 논의하고 이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옵기는, 진짜 여러분들이 다 마스터가 되셔서 저희 팀원들이 함께 다 모든 걸 상의하는 그런 시간들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 계신 김경아 사장님, 홍현수 사장님, 방콕 다 가실 거죠? 방콕. 네, 홍현수 사장님 방콕 가실 거죠? V. 자, 김경아 사장님 방콕 V. 좋다, V. 이렇게 하면 가는 거예요. 우리 뭐 김영희 사장님과 호선 사장님은 늘 따는 당사기 때문에 늘 가시는 거고, 야, 우리 방콕 멤버 너무 많다. 너무 좋습니다. 자, 오늘 저의 말은 여기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